지난 9월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B1 비자로 재입국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규모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중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체류자 230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에 한 달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300만 명에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육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진드기에 물린 한 항공조종사가 알파갈 증후군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뉴스나 게시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이른바 둠스크롤링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뇌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로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이 5개월 만에 문서 형태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대미 투자로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찾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두 정상이 만나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져 이번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복제의약품에 매기는 15% 상호 관세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초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예상될 땐 투자금과 시점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공여가 아니라는 점은 MOU 양해각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도 모두 우리 기업들이 갖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 1,45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 양국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한국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핵연료는 미국에서 들여올 걸로 보이는데
호주가 맺은 오커스 협정처럼 별도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축과 재처리 권한도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대목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미만의 우라늄도 미국 동의가 있어야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 함에 따라 일본 수준으로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이제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하여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 무장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지 해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핵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과는 다르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도 경제, 산업적 목적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합작사 HLG의 배터리는 지난 9월 4일 구금됐던 한국 국적 근로자 중 일부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존에 발급된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했으며 입국 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비자 워킹 그룹을 출범하고 B1 비자로 미국 체류 시 대미 투자에 따른 해외 구매 장비와 설치, 점검, 보수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외국 숙련공의 입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일부 근로자들은 구금 당시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아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펼쳐져 수백 명의 중범죄 전과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어제 플로리다주와 협력해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동안 단속 작전을 펼쳤고 성범죄와 폭력범죄, 마약범죄의 전력에 있는 230명의 불법 체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Operation Dirtbag to go after people who have attacked children in our communities. In just 10 days, we've been able to remove, in partnership with the state of Florida, over 230 of the worst heinous criminals from their street.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대부분이 성범죄 전과자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주소를 신고하지 않거나 등록된 주소지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스와 플로리다주 법집행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공공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면서 2,300만 명에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 LA와 벤츄라 카운티, 산타바바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1에서 3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1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비는 토요일 아침까지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돌풍과 우박, 소규모 토네이도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어 저지대와 홍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특히 벤츄라 카운티의 마운틴 산불 지역과 마탈리아 캐년, 놀스포크, 카미노시엘 등 일부 지역에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대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는 토요일 저녁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이번 주말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고 산불 잔재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희귀 육류 알레르기로 첫 사망자가 발생해 보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47살 항공조종사가 지난해 여름 가족 여행 중 스테이크를 먹은 뒤 알파갈 증후군에 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스테이크를 먹은 직후 심한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으며 2주 뒤 햄버거를 먹은 당일 밤 늦게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등 포유류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진드기에 물려 알파갈 증후군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후군은 가려운 발진, 현기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며 일반적인 음식 알레르기와 달리 식사 후 수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국은 이번이 첫 사망 사례라며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물림에 주의하고 식사 후 알레르기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이른바 둠 스크롤링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둠 스크롤링은 부정적인 뉴스나 게시물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현상을 뜻하며 최근 이러한 행동이 뇌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뇌부패라는 표현의 사용 빈도가 230% 증가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저품질 컨텐츠를 과도하게 시청하면서 뇌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틱톡, 그리고 최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들이 뇌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구진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사이에서 불안과 우울증, 섭식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증가시키는 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됐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가공식품 섭취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매사추세츠 브리검 암 연구소에 따르면 하루에 초가공식품을 약 10회 섭취하는 사람이 3회 섭취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4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여러 첨가물과 복잡한 가공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식품으로 라면과 과자, 스팸,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 식량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칼로리 섭취량의 60%가 초가공식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즉석식품을 포함한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자제하고 야채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위주의 식사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45살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 대장암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적으로 발급된 비거주자용 상업용 운전면허증 CDL 17,000여 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자격이 없는 외국인 17,000여 명에게 운전면허를 불법 발급했다며 해당 면허 소지자들의 면허 효력을 60일 이내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CDL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업용 차량 운행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하지만 연방자동차 운송안전청 감사에서 캘리포니아 발급 CDL의 약 25%가 체류 신분 확인과 영어 능력 기준 등 연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주정부는 면허 소지자 대부분이 합법적 체류자며 연방이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해 문제 삼고 있다며 불법 발급이 아니라 주 법과의 불일치 때문에 취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부는 캘리포니아가 취소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며 강력히 압박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에서 5건의 폭탄 위협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플러튼 경찰국은 어제 오후 1시 30분쯤 트로이 고등학교에서 교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위협하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플러튼 유니언과 써니힐스 고등학교, 펀드라이브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폭탄 위협이 이어졌고 오후 5시 30분쯤 세인트 주드 응급실에서도 폭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학교와 병원에 봉쇄령을 내리고 학생들과 환자, 의료진들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폭발물 탐지견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위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며 관련 정보를 가진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스위스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스위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위스에 내년 700억 달러가량의 투자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총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스위스가 의약품과 귀금속, 명품 시계 등을 수출하는 주요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88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위스산 명품 시계의 경우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미국 수출량이 149%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8월 7일부터 관세율을 39%로 상향 적용해 왔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가 올해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내년 1월까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18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직위원 재판장이 재판 초기에 정한 마지막 기일은 12월 22일. 2개월 전인 지난 9월 초에도 지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12월 무렵엔 심리를 마칠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선 내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 15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기일이니까 그건 그냥 참고를 하시고 7, 9, 10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까지 좀 정해서 하고 재판 종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12일, 늦으면 1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까지란 점입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재판 속도가 빠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담당 재판부는 11월 심리 종결 뒤 판결까지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도 한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증인 소환 절차를 계속하는 게 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가 불과 사흘에서 엿새 사이에 판결문을 쓰고 선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풀려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방해 사건 재판 1심에서 먼저 실형이 선고되거나 다음 달 시작되는 외환죄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 아니면 지규현 재판장이 직권으로 구속을 하는 방법도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 경우의 수일 뿐입니다. 뒤늦게 지규현 재판장이 진행을 서두르려 하지만 임박해서 기일을 잡다 보니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2월 24일, 12월 29일, 12월 30일도 한번 하시죠. 12월 30일도 같이 하기는 좀 그러신가요? 변호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지 재판장의 인사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변론 종결 예상 시점 한 달 반 뒤인 내년 2월 말이면 3년간의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인사가나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기록 검토나 변론 재개 등으로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경기 부천 제1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를 토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 제1시장. 67살 김모 씨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짐을 내린 뒤 다시 운전석에 오릅니다. 비상등을 켠 채 후진하던 화물차가 몇 차례 들썩거리더니 앞쪽으로 돌진합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폭 4m 정도 되는 좁은 길을 내달리는 동안 당황한 김 씨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김 씨가 화물차 안에 설치해둔 페달 블랙박스에도 녹화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지만 기계음이 섞여 김 씨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도 평소처럼 물건을 내리고 인근 주차장으로 가려고 후진하던 중 뭔가 부딪힌 것 같아 잠시 내렸는데 화물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서둘러 탑승했다 경황이 없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발진 같은 차량 이상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 재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차량이 1, 2m 뒤로 후진한 뒤 132m를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21명 가운데 2명은 시장 상인,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으로 부상자 대부분은 50에서 70대에 집중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이거 정말 여기서 차 들어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인 점을 감안해 경기남부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보다 2달 이르게 독감이 유행하면서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면서 유행 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렸던 10살 어린이 독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립니다.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학교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병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 한 달 사이 6배 이상 늘었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도 12배 더 많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0명일 때 독감 의심 환자가 9.1명이 넘으면 독감 유행으로 보는데 이미 기준의 5배를 넘긴 겁니다. 특히 청소년과 영유아 감염이 두드러집니다.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 환자가 1000명당 138.1명으로 전 연령대 평균의 2.5배에 달했고 다른 영유아와 청소년 환자도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같은 집단 생활이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독감은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과 근육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엔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3명 중 1명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내 몸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면역성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걸리지 않도록. 질병관리청은 65살 이상과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인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네, 오늘은 전기차와 가솔린 차량 중 어떤 차가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전기차 보험료는 연간 $4,058, 가솔린 차량은 $2,732로 전기차가 약 49%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격차가 비교적 작아 전기차가 15에서 31% 정도 더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험료가 더 높게 형성된 핵심 이유는 차량 가격과 수리비입니다. 전기차는 차값이 높고 사고 시 배터리를 포함한 수리 단가가 비쌉니다. 배터리 교체 시에 차종에 따라 대략 $5,000에서 $20,000 선까지 비용이 들고 전담 정비 네트워크가 아직 제한적이라 공인과 부품 단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일부 브랜드는 유리, 센서, 차체 일체형 구조 때문에 소소한 접촉 사고도 수리비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는 연료 정비비에서 장점이 큽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충전 비용이 가솔린 대비 약 40% 낮을 수 있고 엔진오일 교환 같은 정기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급속 충전은 가정 충전보다 비싸고 지역별 전기요금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실제 총 소요 비용은 주행 패턴과 충전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단독으로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던 클린 에어 차량 스티커 제도가 2025년 9월 30일부로 종료돼 10월 1일부터는 탑승 인원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통행료 할인도 대부분 종료되었으므로 출퇴근 시 카플레인 의존도가 높으셨던 분들은 보험료 외에 통행시간, 비용까지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프로포지션 103 체계 아래에서 자동차 보험 요율 산정에 신용점수 사용이 금지되고 실시간 운전 습관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는 텔레매틱스형 할인이 다른 주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타주에서 통하는 안전운전 점수 할인이 여기선 제한되거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제조사 보험도 실시간 운전 점수 연동 요금제는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 선택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보험사별 요율이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비교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주행거리 기반 보험, 즉 Usage Based Insurance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절약할 수 있고, 셋째, 차량을 선택할 때 모델별 보험료 차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보험료가 가솔린 차량보다 15에서 30% 정도 높지만 연료비 절감과 유지비 절감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인 소유 비용은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장기적인 비용과 혜택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